네, 모두 웃음 강좌는 잘 하셨나요? 이 무더운 여름에 잘 웃고 계셔서 너무 저도 같이 웃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은 그 무릎 관련된 운동인데, 이전에 한 2달 전에 그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어떤 재활을 해야 되는지 집에서 하셔야 될 운동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운동들 뿐만 아니라 조금 한 번 더 추가해서 같이 하면 좋을 만한 그 보조 운동들이 더 있어서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이 운동들이 그렇게 쉬운 운동은 아니어서 내가 아직 인공관절 수술하고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걷기조차 힘들어, 그런 분들은 사실 하실 수는 없고요. 그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하고 한 1년 정도 됐는데도 아픈 건 덜한데 왜 이렇게 나 걷는 게 잘 안 되지? 이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는 인공관절 수술 안 했지만 이제 무릎이 조금 불편하거나 걷기가 점점 힘들어지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총 4가지 운동 준비했고요. 네, 영어로 된 운동들이 많은데 사실 제가 잘 한글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운동은 브릿지라는 운동이에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쉽게 한글로 표현하면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운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브릿지 운동을 제가 왜 준비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진 혹시 보이실까요? 좀 익숙한 모습이시죠? 뭐 아는 언니나 동생, 친구분이 걷는 모습을 아마 뒤에서 보시는 그런 사진이실 거예요. 이렇게 많이들 무더운 여름 걸어 다니시는데, 여기 가운데 어르신 보시면 살짝 허리를 숙이면서 허리를 잡고 걸어가세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근육이 약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력이 약화가 됐는데 그 근육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중력이 당기니까 이렇게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더해서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 수술했어, 무릎이 안 좋아 무릎 수술했어 하면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준비했고요. 그 다음 사진은 외국분인데 훨씬 더 심하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질환도 있고 여러 질환 때문에 이렇게 되기는 해요. 그치만 여기서는 그래도 무릎 수술 후에 이 브릿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이제 허리가 숙여지게 걷게 되는 거를 그나마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엉덩이 근육은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서 걷게 되고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브릿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원에서도 많이 알려드리고요. 먼저 구두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똑바로 누워주시고요. 무릎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위의 그림처럼. 무릎을 세우셨으면 이 발이 너무 많이 벌어져도 안 되고 또 너무 모아도 안 돼요. 그냥 골반 넓이, 엉덩이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발이 11자로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호흡이 좀 중요한데, 이게 좀 어렵기는 해요. 호흡이 중요한데 숨을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 하고 내뱉어 주시는 거예요. 천천히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내뱉어 주시면서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하면은 배꼽을 살짝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게 말고 살짝만. 그렇게 힘을 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으로 이 땅을 살짝 밀어주면서 그냥 허리를 드는 게 아니라 우리 괄약근, 항문을 약간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땅을 누르고 그 동시에 항문을 살짝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올려주는 거예요. 참 말이 어려운데 요거는 이제 실습을 해보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엉덩이를 올렸으면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시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뒤에 엉덩이 쪽에 되게 근력 강화가 많이 돼서 이제 허리가 구부정해질 때 엉덩이가 힘이 들어오면 이렇게 설 수 있게 그런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는 저희 팀장님 나오셔서 같이 제가 티칭해드리면서 실습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누워주시고요.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발을 끌고 가셔야 돼요. 네, 이렇게 가주시고, 근데 무릎 수술해서 나 이만큼 안 돼 해도 괜찮아요. 하실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발이 골반 넓이,
골반 넓이 맞춰주시고 벌리지 말고 11자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준비 자세입니다. 호흡은 자 코로 천천히 들이마셔 볼까요? 입으로 후. 그렇죠. 내뱉으면서 끝에서 배꼽 살짝 넣어주고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쭉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면서 끝에 가서 배꼽 살짝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배꼽에 힘을 준 채로 이제 엉덩이를 들어 올릴 건데 발바닥으로 땅을 밀면서 여기 항문을 살짝 쪼아주세요. 쪼아주면서 올려볼까요? 그렇죠. 쪼아주면서 천천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하고 계시거든요. 자, 5초 버텨볼게요. 5, 4, 3, 2 힘들죠? 1 내릴 때 쿵 내리면 안 되고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잘못된 것들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하실 때 허리를 과도하게 이렇게 젖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허리 과도하게 젖혀서 해볼까요? 허리만 이렇게 젖혀요. 네, 이렇게 허리로 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뒤꿈치가 들리면서 허리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허리를 이렇게 들어요. 이거는 허리 운동이에요. 그럼 허리만 아파요. 이렇게 뒤꿈치 들면서 허리 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로 땅을 밀면서 항문을 조여주면서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네, 두 번째는 이 운동을 하실 때 무릎이 벌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너무 안으로 이렇게 모아서 특히 어머님들은 벌어지진 않아요. 아버님이 벌어지고 어머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아서 올리세요. 모아서 올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모아서 올려요. 대부분 이래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고 이 정도 벌려준 상태에서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 요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점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하실 때 턱이 막 들리세요. 이렇게 턱이 위로 막 들리고 어깨 으쓱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렇게 으쓱 이렇게 들린 채로 운동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힘을 주실 필요 없어요. 여기는 최대한 어깨 으쓱 하지 말고 어깨 내려주시고 턱 당겨주신 상태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집에서 이거는 어디 안 아파도 사실 하시면 좋아요. 지금 엉덩이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알려드렸지만 방법을 바꾸면 몸에 다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방법대로 일단 먼저 하세요. 어차피 엉덩이 근육은 다 약해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릎 안 아파도 요거는 꼭 하면 좋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집에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운동은 스쿼트.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스쿼트, 앉았다, 일어났다. 네, 맞아요. 자, 지금 이 자세를 보면 어떤 자세냐면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예요. 무릎이 많이 굽혀지면서 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 아픈 거예요. 스쿼트를 할 때 무릎이 많이 굽혀지지 않고 고관절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면 무릎이 안전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쿼트가 아니더라도 무릎이 이렇게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봤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스쿼트죠. 무릎은 별로 쓰지 않고 고관절을 많이 이용해서 스쿼트, 즉 허리를 숙이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뭐 풀을 뜯고 있죠. 뭘 줍고 있고 또 아이를 들고 있죠. 또 운동도 하고 있죠. 그런데 저 자세로 하게 되면 무릎에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쿼트라는 게 단순히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렇게 고관절을 많이 접어주면서 이용하면서 하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이제 무릎을 아프지 않고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스쿼트 자체가 하체에, 그러니까 다리의 전반적인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고관절, 우리 고관절이 어디일까요? 여기. 예, 무릎 바로 있는 이 관절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반대로 무릎이 받는 부하, 즉 스트레스를 줄여주니까 이런 스쿼트가 무릎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이 운동 방법은 이제 여기서 의자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시겠어요? 보시면 저 그림처럼 의자 앞에서 양팔을 올린 채로 서주세요. 이렇게 올린 채로 서주시고 네, 이때 양발이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줄까요? 어깨 넓이? 그렇죠. 아까는 우리 11자였죠. 이번에는 바깥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세 해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건 엉덩이를 살짝 이렇게 뒤로 살짝 빼주면서 그대로 앉는 거예요, 의자로. 자, 엉덩이 살짝 뒤로 빼주고, 자, 그대로 한번 앉아볼게요. 앉아보세요. 네, 그렇죠.
네, 나쁘지 않았어요. 올라볼게요. 이제 그 다음 나온 내용으로 살짝 수정을 해볼게요. 이제 스쿼트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허리를 과도하게 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우리 여기 윗가슴, 여기 윗가슴. 이 윗가슴이 보통 스쿼트 할 때 이렇게 땅으로 가거든요. 땅으로 가지 않게 계속 정면 볼 수 있게 유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주는 거예요. 이러고는 허리 이렇게 핀 것도 아니고 딱 그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윗가슴이 항상 여기 정면을 바라보게 하면서 엉덩이 살짝 뒤로 빼고 정면 바라보게 하면서 그대로 앉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와, 완벽하다. 이렇게 스쿼트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 혼자 하시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지만 중간에 뭐 이런 트레이너나 이런 분들한테 사실 배우시는 게 더 좋아요. 어르신들이 혼자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좀 좋은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스쿼트를 할 때 이렇게 내려갈 때 여기 뒤에 좀 터치하겠습니다. 엉덩이랑 허벅지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느낌이 들어줘야 돼요. 그 느낌을 내가 느끼면서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상태에서 엉덩이 빼기 전에 윗가슴 잡고 정면 볼 거예요. 아셨죠? 정면 보면서 살짝 엉덩이 뒤로 빼고 이제 앉는데 이제 엉덩이 늘어난다, 햄스트링 늘어난다 느끼면서 그렇죠.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허벅지 뒤, 엉덩이를 자꾸 늘려주면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얘가 땅으로 보지 않고 자꾸 정면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스쿼트고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똑같이 허리를 과하게 이렇게 젖히시면 안 돼요. 스쿼트 할 때.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허리만 아프게 하는 스쿼트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허리가 아파지고, 네, 무릎도 더 아플 거예요. 왜냐면 허리에 젖혔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어르신들은. 그럼 무릎 더 아파지고 허리 더 아파지니까 그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허리를 과도하게 그러면 안 젖히기 위해서 하나의 팁이 이거예요. 내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가면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허리가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무게 중심을 중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스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쿼트를 할 때는 이 무게 중심이 발의 앞쪽이 아니라 중간, 뒤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거는 젊은 남자니까 하는 거 아니냐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뭐 누가 손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걸상이나 책상 같은 걸 잡고 여기가 이제 책상이 있는 거죠. 책상 같은 거 잡고 천천히 또는 의자는 식탁 잡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아마 어르신들도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앉을 때는 윗가슴 앞에 정면 보시고 엉덩이 살짝 빼준 상태에서 늘어난다. 무게중심 뒤쪽 이렇게 부드럽게 앉아야지 앉다가 힘들다고 쿵 앉으시면 잘못하면 네, 큰일 납니다. 아셨죠? 그래서 천천히 앉아주시는 거. 네, 다음은 우리 한발서기 동작인데요. 혹시 이 그림 잘 보이실까요? 뭐냐면 우리가 걸을 때 순간적으로 한 발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 오른발이 지금 왼발로 갈 때 순간적으로 한 발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엉덩이 근육이 특히 옆에 있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저기 오른쪽 사진처럼 이런 식으로 골반이 막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걸을 때 이상하게 걷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걷는 분들이 이 골반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약화돼서 약간 틀어져서 불균형이 있어서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불균형이 일어나면 이 골반만 틀어지면 사실 그래 어쩔 수 없지 하고 살 수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어깨 한쪽 내려가죠.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돌아가죠. 골반 한쪽 내려가죠. 발목 이렇게 막 돌아가서 무지해반증 생기죠. 이렇게 몸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골반이 틀어지면. 그래서 이 골반에 정렬을 맞춰주는 운동도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중둔근, 그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이 걸을 때 중심을 못 잡아요. 그리고 골반이 중심 못 잡으니까 이렇게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중둔근을 강화를 하면 내가 걸을 때 중심도 잘 잡을 수 있고 골반도 좀 이제 틀어지지 않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도 되게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이거는 되게 쉽습니다. 벽을 찾아서 벽에 가시면 돼요. 벽에 붙은 상태에서 벽에 붙었으면 내가 왼쪽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왼쪽 다리를 올려주는 거죠. 왼쪽 다리 무릎 올려보실까요? 네, 무릎 올리신 상태에서 이 다리가 벽에 다 붙여보세요. 네, 발 여기도 아예 다 붙여보세요. 네, 이렇게 붙이신 상태로 자세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깨, 골반,
그리고 들어올린 다리가 벽에 붙이시는 거예요. 밀착시키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 상태에서 벽 쪽으로 최대한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되게 쉽죠. 자, 이번엔 반대발, 여기 오른발에 힘을 주셔서 최대한 한번 밀어보세요. 벽 쪽으로. 그렇죠. 힘 빼고.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 오른손은 여기 엉덩이 옆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내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지, 근육이 수축하는지를 느끼시는 거예요. 자, 오른발에 살짝 힘 주시고 벽 쪽으로 최대한 밀어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힘 느껴지시나요? 네. 이렇게 운동하면 이 오른쪽 엉덩이에 있는 이제 중등근이라는 근육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은 강한 운동은 아니고요. 그냥 근육을 좀 활성화시킨다. 잠들어 있는 근육을 깨워준다. 이 정도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강한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오른발 들어주시고 붙여주세요. 벽에다. 붙여주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왼손은 왼쪽 엉덩이 잡으시고요. 옆에 잡으시고 최대한 벽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왼쪽 엉덩이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티면은 활성화 운동이 되시니까 한 번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만 해줘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세요. 네, 요거 할 때는 주의사항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넘어지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내 컨디션이 괜찮을 때. 왜냐하면 벽에 기대고 있지만 내 손이 뭔가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만 조심하시면 위험할 거는 사실은 없는 운동입니다. 다음 운동, 이제 마지막 운동이에요. 마지막 운동인데 카프레이즈, 영어지만 사실 뒤꿈치 드는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운동은 제가 이 강좌 첫 시간에 우리 발목 운동 배울 때 배웠어요. 그때는 발목의 근력 강화 및 안정성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자,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자, 사진 보이실까요? 뭔가 빨갛죠? 이게 이제 왜 이 사진을 제가 넣었냐면 이제 무릎에 붓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운동을 가져온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 이후에 퇴원을 하셨는데 나 걷는 건 좀 해. 근데 왜 이렇게 부을까? 걷는데 자꾸 붓고 아파. 그러면 우선은 원장님, 의사 선생님 진료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큰 문제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괜찮고 수술 잘 됐고 운동 열심히 하시면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내 근육이 약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조적으로 근육을 강화시켜서 피를 잘 돌게 해주면 붓기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기가 우리 소위 말해 장단지 근육이라고 하는 종아리 근육이죠. 저 종아리 근육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서 하지로 혈액이 내려갔을 때 이걸 이제 펌핑해서 올려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저 종아리 근육 운동을 많이 해주면 이 하체의 혈액순환이 많이 증가가 됩니다. 정리하면 퇴원 후에 일상생활에 무릎이 자주 부어. 근데 이제 병원에 갔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부족한 거고요. 이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무릎 부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운동하는 방법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운동은 이미 한번 배웠고 다 너무나 쉽고 잘 아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운동 방법은 쉬운데 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그래서 제가 좀 입에 침이 튀길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운동 방법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만큼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처럼 벽 앞에 가셔서 손을 대고 똑바로 서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벽이 아니라 이런 걸 잡고 하셔도 돼요. 똑바로 쓰인 상태에서 발의 위치, 그 다음 우리 항상 말하는 거 골반 넓이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스쿼트 할 때는 발을 벌리라고 했는데 또 이제 이 카프레이즈 종아리 운동할 때는 11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11자 만드시고요. 이렇게 서주시고 이렇게 벽에 손을 댄 채로 천천히 뒤꿈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항상 천천히. 빠르게 하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러면 허리를 내가 뒤로 젖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해서 발목 힘은 좀 덜 되고 이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종아리 운동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종아리만 정말 강하게 하고 싶으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힘을 주면 발목은 덜 되고 이제 허리 운동만 된다. 그래서 뒤꿈치를 천천히 올려보실까요? 천천히, 그렇죠. 네, 이게 천천히 하면 되게 힘들어요. 힘든 만큼 운동이 되게 많이 되세요. 올려주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셔도 되고요. 아, 나는 좀 불안해 하면 바로 내려오셔도 돼요. 이건 내 컨디션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11자 말씀드렸죠?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도 이 11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셔야 돼요. 11자 계속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올려볼까요?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내려오시고. 좋습니다.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운동 방법이고요. 그런데 실장님 저기 오른쪽 사진을 왜 넣으셨나요? 라고 의문은 없으시겠지만 네, 저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 종아리 근육을 더 강화시키는 방법은 한쪽 다리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사진처럼 한쪽 다리를 들어서 뒤쪽 종아리 쪽에서 살짝 대주세요. 이렇게. 네. 제 뒷모습으로 보여드리면 한쪽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주신 상태에서 똑같이 11자 유지하고 그대로 천천히 올려볼까요? 천천히 올려보세요. 이러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씩 하면 좋은 점은 내려볼까요? 두 발로 하면 내가 오른발잡이면 오른발에 살짝 힘을 더 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왼쪽이 운동이 안 돼.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올리시고 내려오고 이제 발 바꿔서 해볼게요. 마지막 발 11자 만드세요. 발 11자 더 완전 일자로, 완전 일자로. 그리고 이제 왼쪽 발 뒤쪽 종아리 쪽에 대시고 천천히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4가지 운동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카프레이즈, 요거 한 발서기. 그 스쿼트는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의자에 앉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진 않아요. 근데 스쿼트 혹시 할 때 내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어디가 아파 하면 내가 알려준 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지만 만약에 스쿼트를 내가 알려주는 대로 했는데 잘하고 있으면 안 아프면 잘하고 계신 거고, 어디라도 아프시면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이거는 병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그 트레이너한테 다시 한번 그 운동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좋은 운동인 만큼 자세를 똑바로 해야지 정말 좋고, 잘못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제 브릿지 운동에서 중요한 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허리를 뒤로 제끼지만 않으면 돼요. 사실 완벽하게 하려고 많은 설명을 했지만 허리를 뒤로 제끼지만 않으면 충분히 엉덩이 운동에 도움 되니까 그거 꼭 주의하시고 운동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4가지 운동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4가지 운동들이 사실 부족해요. 더 많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 4가지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많이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고, 걸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잘 못 걷지 할 때 이제 보조적으로 좀 더 근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걷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아셨죠? 걸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걷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좌 마치고 이어서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